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채널에 귀중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최근까지 훈련부사관으로 지금 병사들 훈련소에서 교관 역할을 하시고 전역하신 예비역 상사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훈련부사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전역하게 된 예비역 상사라고 합니다. 지금 훈련부사관이라고 하면은 이제 부사관 중에 부사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찬이시네요. 과찬이라고요? 저 때는 제가 군생활 때에도 훈련부사관이라고 하면은 부사관 중에 이제 훈련부사관을 선발을 해서 훈련부사관들은 이제 각 부대 훈련소, 육군훈련소, 부사관학교,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훈육을 담당하는 말 그대로 훈육 전문 요원, 장비용 기본 훈련을 그거를 주로 하는 것이 훈련부사관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지원했고 그걸 꿈꾸고 목표로 하고 이제 생활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거의 뭐 보육원스럽게 이제 신규대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명예가 점점 꺾이는 것도 좀 느꼈고, 그리고 훈련소가 예전 같지가 않아지더라고요. 신병교육에 대한 목표 자체가 매년 바뀝니다. 지휘관에 따라 바뀌고 시대에 따라 바뀌고, 약간 정신전력과 동일하죠. 정신전력 그 대적관에 대해서 적이 누구냐, 주적이 누구냐, 북한이라고 명치를 하냐 아니냐, 그것과 같이 신병교육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거의 매년 바뀌어갖고 그에 맞게끔 신병교육 대대도 많이 바뀌고요. 지휘관 따라 틀리고, 육군소는 육군소 나름대로 여단별로, 연대라 그러죠. 연대별로 이제 연대장들, 대령분들에 따라 틀린데 사단은 더 그렇죠. 사단장들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직할대가 신교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바뀌고, 또 당장 장병 기본권이 제일 크죠. 기본권이 강화되다 보니까 의료권, 기본권, 뭐 휴식권 이런 것들을 보장하다 보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교육 훈련보다는 안전, 신변 보호, 지휘관들의 무사안일주의 이런 것들이 강화되다 보니 신병교육이 예전만큼 강하게 할 수 없게 됐죠. 물론 이제 신병 교육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제 귀가하는 것도 우리 목표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게 너무 도를 지나쳤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신교대대에서 그 훈련병들이 체력 측정을 합니다. 처음에는 1.5kg 처음 뛰니까, 그 다음에 이제 3kg 이렇게 측정을 보게 되는데, 제일 잘하는 인원들을 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신의 신체 등급이 3급이다 그러면 1급을 신교대에서 만들어가는 게 저희 상식성이잖아요. 근데 3급이면은 그 3급에 맞게끔만 시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달리기라는 것들, 운동이라는 것도 신체 능력이 다르다 보니까 잘 뛰는 인원이 있고 못 뛰는 인원이 있으면은 저희는 어떤 훈련을 시키든 제일 못하는 인원들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낙오되거나 처지거나 뭐 다치거나 하는 인원들이 생기면은 그 인원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기준을 낮추기 때문에 하향 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근 10년 가까이 제가 지켜본 결과 그게 하향 평준화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운그레이드를 너무 시켰다. 그러니까 계속 하향 평준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최하점 평준화다. 네, 자대 갈 때 합격인, 신체 등급이 합격인 수준이 없습니다. 신체 등급 합격은 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체력 검정이요. 합격이 거의 없고요. 평균 3급도 드물죠. 이제 특급 1급이 과거에는 저희 훈련 받을 때, 이제 군사교육 받을 때 뭐 무조건 특급 1급 이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군사학교 학교 기간 그리고 신병교육 기간에서는 더더욱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물론 뭐 신병교육 기간은 얘네들이 따지고 보면 뭐 억지로 끌려온 애들이니까 하기 싫으니까 안 한 거 이야기겠죠. 학교 교육 기간이라는 거는 일단 부사교만 말씀드리면은, 요즘 장병들이 입대를 하면은 자신의 의지가 있고 훈련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부사관학교 아니면 장교 이렇게 길을 택하고, 결국엔 수준은 똑같습니다. 그들의 체력 수준이나 마인드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 의지가 있냐 없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결국 그 또래, 그 20대, 그 G세대라는 얘기인데, 그 인원들이 수준이 과연 요즘만큼 저희가 그 처음에 입대했던 만큼 그 정도의 수준이 되냐, 그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만큼 그렇게 경쟁률이 있고 정말 되고 싶은 직업군인, 부사관, 장교가 됐냐, 또 시대상 그렇지가 않거든요. 결국엔 입대를 해서 훈련을 잘 시켜서 자대를 갈 때 정말 말씀하신 대로 훈련을 강하게 해야 자대 가서 자신감 있게, 이거 난 안 힘든데, 난 할 수 있는데 왜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리더가 완성되는데 그게 안 되는 실정이죠. 부사교도 지금은 체력 검정이 이제는 그렇게 1급, 특급이 당연하게 되던 시대에서 지금은 그렇게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자율과 책임이라는 민명 아래 더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다는 거네요. 특급이 당연한 거였고 1급이면 특급을 맞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배워왔고, 근데 이제는 특급이 1급이면 잘한다, 3급이면 괜찮아군요. 특급 1급은 유별난 거죠. 네. 넌 왜 그렇게 체력만 연연하냐, 그냥 1급만 해라, 2급만 해라, 어차피 장기나 진급 들어갈 때 점수 차이 크게 안 난다.
그냥 그 시간에 학위 따라 자격증 따라 이런 분위기죠. 아, 그런 분위기도 또 있다고요? 간부들도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간부들도요? 네, 당장 입대하는 초임하사 아니면은 그 하사 준비하는 애들도 그런 얘기가 마냥 하죠. 스펙으로 싸워야 된다, 군생활도 뭐 이런 느낌이죠. 군생활 스펙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전쟁할 때 정보청이사 기능사 들고 뛸 것도 아니고 한국사 들고 뛸 것도 아닌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이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 신변교육을 좀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신변교육에서 뭐 귀가제도가 사라졌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귀가라는 게 단순히 뭐 사전적인 의미로는 집으로 간다 이런 뜻인데, 그 저희 신병교육 기관이나 군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훈련병으로 입대를 하고 나서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좀 마음이 아프거나 이런 인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서 너는 준비해서 다시 신검받고 입대를 해라 라는 개념이 귀가입니다. 귀가 제도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만 그 지휘관 부담도 덜고, 그리고 그 인원에게 집중될 수 있는 역량을 다른 인원에게 하면서 신병교육을 좀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어차피 6주라는 기간은 동일하거든요. 현역 6주, 보충력 3주 이렇게 되는데, 그 기간조차 훈련을 제대로 못하고 또 훈련을 어찌어찌 시켜도 자대 가서 문제가 될 것 같은 인원들은 이제 귀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귀가라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신체 등급 자체가 이제 병무청에서 신검을 받잖아요. 1급에서 3급. 그리고 1급에서 3급은 보통 현역이나 상근으로 입대를 하는데, 4급은 보충력입니다. 옛날 말로는 공익. 그리고 5급은 전시 근로역. 그러니까 전쟁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면제죠. 그리고 6급이 면제인데, 그 등급 자체에 변동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군의관이 판단해서 심각하다 판단이 되면은 귀가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이제 차츰차츰 줄어들다가 후방에 있는 신교대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전방 신교대도 귀가가 없어지는 추세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향후 1, 2년 안에 귀가 제도가 아예 없어질 겁니다. 또 귀가제도가 없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다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으면 다 갔다 다시 들어오면 되는 거, 그게 귀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게 귀가인데, 귀가를 병력이 감소하다 보니까 귀가를 시키면은 그 인원들 수십 명 수백 명조차 1년을 따랐을 때 그 인원조차 지금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귀가제도가 그때 저희 때도 그랬거든요. 입대를 했다가 몸이 안 좋아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 혹은 과체중이었는데 들어왔다가 살 빼서 일부러 군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군에 가려고. 근데 훈련소 안에서 긴장 풀려가지고 과체중 돼가지고 도중에 나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귀가하고. 그게 훈련소 입장에서는 그 귀가마저도 아쉬우니까 귀가를 안 시킨다고요. 아, 그렇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팔다리 다 있으면 오는 거네. 아, 그렇죠. 뇌수술을 하다가 그러면은 옛날에 무조건 면제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4급 보충력 들어왔다가 지금은 3급 받고 뭐 현역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그럼 걔네들이 그대로 또 야전을 넘어가면 지휘부단으로 넘어가죠. 결론은 그런 친구들이 원래 집에 돌아가거나 현부심을 하거나 아예 오지 말았어야 되는 인원들인데, 그 훈련소에서 현부심을 걸러주지 못하나요? 훈련소에서는 더 이상 걸릴 수 있는 방법이 현무심 말고 없습니다. 사실상. 왜냐면은 그 신검 자체가 병무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병무청 재검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고, 그렇게 재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급 미만, 5급, 6급이 됐다 이런 인원만 귀가가 되고요. 근데 이게 지금 과도기이기도 하고 병무청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라기보다는 이거를 전부 다 입대하는 장병들 개개인이 준비를 해야 되고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내 몸이 아프다는 거를 본인이 증명해서 귀가를 받아야 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잘 안 되고, 그리고 오히려 동의하기도 하죠. 본인이 4급이에요. 우울증이 있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인원들, 그런 인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공익으로 가야지 그런 친구들은. 과거에는 공익으로 와서 이미 4급으로 판정받았어요. 특히 심리적으로 아픈 인원들. 근데 그 인원들은 4급으로 받았음에도 주변의 친구들이 현역으로 들어오고, 또 본인도 입대하고 나서 좀 사람 되고 싶고, 그 주변에서 또 어른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바꾸고 싶은 의지가 있긴 하구나. 어찌 보면 불쌍하죠. 의지는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입대를 했다가 귀가를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병무청에서도 뭐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속인대요. 입대하고 귀가하면 돼요,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훈련병이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 재검 받으러 했는데 재검을 타이밍 놓쳤습니다,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병무청에 얘기를 할 텐데, 병무청에서는 불친절하기도 하고, 또 얘기할 때 그냥 입대했다가 훈련소에서 이게 과도기다 보니까 귀가가 되는 사단이 있고 안 되는 사단이 있고, 일단 입대했다가 귀가 판정 받으세요. 일단 입대를 하시고 다시 공익으로 나오라. 그렇죠. 작년 재작년에 제가 그렇게 안타까운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 진짜. 공익으로 가야 될 친구들인데 실무자의 말 한마디 애들이 그냥 모르니까 네. 참 어이가 없네. 그래도 야전 가면 어떻게 돼요? 현무심 왜 안 시켰냐, 자대에서는 훈련소한테. 그럼 훈련소에서는 얘를 현무심을 어떻게 시키냐, 관찰 기간이 없는데. 자대 가서 우울하다, 못하겠다, 자대 가서 발현되는 경우도 많고요. 자대 가서 환경이 또 바뀌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훈련소에서 현무심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힘듭니다. 서류 준비부터 시작해서 뭐 관찰 기간도 그렇고, 지휘관 추천서, 전우들 관찰한 결과들도 다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힘들죠. 신병들이 입대를 하면은 신체 등급 1급, 2급이 정말 보기 힘들어질 겁니다. 저도 힘들기 시작했고, 과거에는 1급, 2급이 대다수였거든요. 당연한 거였죠. 아프면은 입대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1급이 거의 없습니다. 신체 등급 1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병되었다는 얘기인가요?
1급보다 2급, 3급이 많다는 얘기죠. 네. 그만큼 아픈 이들이 많고 네. 그리고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체력도 많이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대하고 나서 훈련을 하는 와중에 건강한 애들도 사실 저희 기준에서는 병약하니까 네. 약골이니까 네. 훈련 받다가 많이 다치거든요. 네. 그리고 밖에서 이미 다치거나 어디 아팠던 인원들이 입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인원들이 비중이 점점 늘죠. 그러다 보니까 훈련하면은 아픈 환자들이 생기고 분명 똑같은 훈련, 똑같은 옷, 똑같은 밥, 똑같은 장소에서 자도 아픈 사람들이 생기니까요. 그럼 그 인원들을 데리고 이제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데 우리 신병들은 밖에서 들은 것도 있고 부모님한테 들은 것도 있고 워낙 그 군병원, 군 의료 체계에 대해서 불신이 가득하다 보니까 입대하고 나서 군의관한테 의무반 가봐라, 군의관 진료받아라 하면은 거기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약 주거나 뭐 검사해보거나 군 의료기관 역량이 안 되면은 군병원 외진을 보내죠. 근데 그게 최선인데 거기서는 사실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제한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민간병원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의사한테 직접, 군의관이 직접. 그러면은 훈련병이 군의관한테 저는 약이 안 맞습니다. 뭐 처방받은 약 3일치를 받았는데 3일치도 다 안 먹고 한 번 예를 들어 하루치 먹고 나서 다시 갑니다. 진료를 보러. 그럼 군의관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사실. 내가 처방받은 약을 제대로 먹지도 않고 아픈데 또 와가지고 다시 보내달라 이러니까 그러면은 군의관은 어쩔 수 없이 본인도 이제 안 되는 거 알거든요. 네. 수백 명 그렇게 진료를 해보니까 그래 그 소대장님 해가지고 민간병원 갔다 와라 처방전을 써줍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저희는 군병원 외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애들 데리고 일과 시간에 그 남들은 훈련을 시킬 때 소대장 한 명, 간부 한 명, 부소대장 한 명이 그 데리고 이제 자차로 병원에 갔다 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간부 수가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죠. 그런 애들이 한둘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군소 난리 났죠. 그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죠. 매일 나오죠. 갈 때마다 묶어서 가죠. 그러면은 물론 배차는 나오겠죠. 거기도 또 자차 쓰나요? 잘 안 나옵니다. 또 자차예요? 뭐 차차가 주로 가죠. 자차가 주다. 네. 출장비 챙겨주나요? 출장비가 안 나오죠.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출장비 신청하면 나온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우리도 알아요. 근데 신청하면 뭐 하냐고. 안 나오거나 엄청 까다롭게 굴거나 그리고 명령 없이 왜 갔냐 무슨 근거로 갔냐 그러잖아. 얘가 아파서 갔는데 무슨 근거가 어디 있어. 가라 그래서 갔는데. 지휘관도 알아요. 지휘관도 아시는데 안 되는 걸 아니까 최대한 배차를 내봐라. 그리고 묶어 가라. 근데 어쩔 수가 없죠. 당장 아파서 병원 안 보냈다가 민원 들어와 버리면은 본인한테 타격이 오니까. 그리고 만약에 군 배차 난 걸로 그걸로 갔다가 예를 들어 앰뷸런스가 났다고 칩시다. 그럼 앰뷸런스에 훈련병이랑 간부 이렇게 태워가 있죠. 네. 근데 앰뷸런스가 또 차고가 높잖아요. 네. 어디 주차장 갔다가 위에 끌고 먹거나 하면 그럼 누가 책임져요? 선탁 간부가 책임지겠죠. 이름값 들고 내 차 내 고생 내 수고로움 있다 하더라도 어쩌면 뭐 열정페이죠. 또 밥은? 밥 안 주죠. 그걸 왜 줘요? 밥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훈련병인데 밥. 그래서 점심 먹고 나가죠. 점심 먹고 나간다. 부대에서 최대한.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아침 먹고 나가고 점심 먹고 나가고 하죠. 그럼 차라리 우리 보직을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외진 인솔 담당관을 만들어야겠네. 그렇죠. 아니 내가 지금 훈련 나가야 되고 인솔해야 되고 임무 수행해야 되는데 네. 계속 이런 거 브레이크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 제대로 된 훈련이 안 된다는 게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쌓이니까. 춥다고 전투복 주머니에 손을 넣으실 겁니까? 아직도 작업용과 훈련용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퀄리티 카이만 택티컬 장갑 5가지 사이즈로 완벽한 피팅감 저 캡틴 김상호가 선택한 그 장갑 오! 정말 손 신중을 손. 더해 얘네가 골랐습니다. 이런 물에도 꾹 눌러서 엄마! 이러더라도 카이만 택티컬 장갑 네이버에 카이맨을 검색해주세요. 훈련을 시키려면 교관이랑 조교가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네. 신병 교육이니까. 네. 근데 교관이랑 우리 조교들도 사단 신교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단에 있는 간부, 사단에 있는 기관병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밀히 6주라는 훈련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에서 이제 역으로 떨어지죠. 예를 들어 벌목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간부 한 명, 뭐 조교 한 명 이런 식으로 무조건 보내라죠. 지금 훈련을 해야 되죠. 우리는. 네. 훈련소의 역할이 있잖아요. 훈련소의 교육의 임무를 과거에는 보장을 해줬죠. 예를 들어 화랑훈련, 무슨 훈련 이렇게 큰 사단이 총 동원되는 훈련이 있음에도 하지만 신병교육 때는 본연의 업무가 있으니까 거기에만 중점을 해라. 당연하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게 안 통합니다. 전쟁 나도 훈련소는 훈련만 하는 거잖아요. 네, 전시 임무도 그 임무죠. 근데 왜? 근데 간부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또 잠깐만 외진 나갔고 지금 한 명 사단에서 벌목한다고 간부 한 명에 조교들 몇 명 착출하라 병사 몇 명 데리고 와라. 근데 거기는 그냥 훈련소의 간부들이 아니라 그냥 간부 하나에 병사 4명 이렇게 묶여서. 훈련부사관은 열애다, 뭐 조교는 열애 이게 없어요. 위에서는 그렇게 안 보죠. 그럼 훈련은 누가 해요? 남아있는 사람이 해야죠. 원래는 5명이 필요한 일을 3명이서 하고 2명이서 해야 되고 조교들이 10명이 투입이 돼야 될 일을 8명, 7명이서 해야 되고 그런 식이죠. 당장이 아전부대는 네. 뭐 특별한 훈련이 없으면 뭐 부대 관리주나 아니면은 우리 부대 창고 정리할 시간을 거기 가서 벌목하고 그런 거 투입될 수가 있죠. 근데 훈련소는 이 18개월을 군생활하는 친구들의 길잡이가 대해주는 6주잖아요. 이 6주가 얘네들 18개월을 앞으로 만들어주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이 6주를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병으로서 18개월 복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군 생활의 시작이고 군 생활의 기본을 만들어줘 튼튼하게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데 이 기간에 투입된 인원들을 빵꾸 내버리면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한다고 보는 게 맞고요. 교육이 전부인 게 신변교육대대고 저는 있으면서도 교육이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잘 돼야만이 그 인원들이 결국 전투력으로 이어질 거고 국방력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죠.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 위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거 진짜 문제가 있네요. 훈련부사관이 이제 교육훈련을 전담하기 위해서 군에서 20년 전에 추진을 한 거잖아요. 네. 미군에 있는 제도를 그대로 모방을 해서 지금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도 좀 허점이 많습니다. 좀 많이 불안정하고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힘든 게 소문이 많이 나 있거든요, 육군에. 네. 그리고 뭐 로망이다, 뭐 롤모델이다, 선망이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지만 그 이유가 아무나 못해서거든요. 아무나 지원을 하지 않고 첫 번째로 지원을 많이 안 하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도 사실 3년 이상 버티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사실 유경험자는 또 그렇게 자긍심을 안 가집니다. 유경험자들조차 해보니까 아닌 거죠. 교육훈련을 중점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역설적으로 육군훈련소도 육군훈련소 나름이고 결국에는 투스타 육군훈련소장이잖아요. 네. 그 교육사 예하에 있는 그냥 투스타가 지휘하는 부대입니다. 네. 그리고 일반 전후방에 있는 야전 신교대는 당연하죠. 사단에 있는 후방, 전방, 보병 대대죠. 그냥 보병 대대. 지휘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훈련보다는 부대 운영, 말씀하신 거 뭐 예를 들어 자격증, 학위, 뭐 병력 관리, 뭐 이런들 특급 전사 달성 수준 뭐 이런 거로 외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휘관들이 포커싱이 그쪽으로 맞출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요. 퇴근했다가도 얘가 문제 생겼다, 사고 쳤다, 어디 아프다 그러면 출근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많이 나다 보니까 훈련부사관 안 하려고 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과거부터 지원율은 계속 없었거든요. 미달이었는데 요즘에는 특히 이게 그 훈련부사관의 명예나 자부심이나 경험이나 이런 무형의 가치를 쫓는 분들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냥 실질적인 메리트죠. 실적인 메리트, 장기 또는 진급, 선발직에서 근무하는 것, 경험 이런 거를 위해서 지원하는 인원들이 많아지죠. 근데 그거를 절대 나쁘다고는 볼 수 없죠.